자, 덤벨컬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쉽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팔꿈치가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때가 상완 이두근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갖는다. 신장성 수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중력 방향에 따라서 로드를 놓치지 않는 구조를 갖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팔꿈치 예를 들어서 이제 뒤로 한번 해볼까요?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놨을 때, 그러면 팔을 다 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피지 말고, 팔을 뭐 다 피진 않겠지만 거의 다 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력 방향대로 덤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완 이두근이 작용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완 이두근이 작용을 정확하게 하려면, 신장성 수축까지 완벽하게 작용을 하려면 팔꿈치가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팔꿈치를 더 올려볼까요? 과하게 올렸을 때, 과하게 올려서 운동하면 저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태가 되면 상완 이두근이 단축성 수축을 하다가 그 범위를 넘어가서 이 상태에서, 최대 굴곡 상태에서,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구심성 활성화, 단축성 수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겠죠. 이때 힘 발생을 못할 거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짧아졌을 수는 있어도 로드를 실기가, 스트레스를 싣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지난번에 사실 영상을 먼저 다 찍어놨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좀 나눠서 좀 찍어봤습니다. 일반 덤벨컬은 했었으니까 해머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머컬 한번 해볼까요? 팔꿈치 약간 앞으로 놓은 상태 유지하는 거, 그냥 덤벨컬이랑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팔꿈치가 바깥으로 약간 벌어졌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다 붙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벌려놓고 해야 되겠죠. 지금 약간 벌어진 거 맞나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졌다는 거는 상완골의 내회전 얘기하는 거죠. 내회전. 이 전환 입장에서는 프로네이션이 된 거죠. 수피네이션이 된 게 아니라 외가 된 게 아니라 회내 그립으로 잡고 운동을 했을 때 단두보다 장두의 움직임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장두에 실리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 바벨컬입니다. 지금 플랫바부터 잡았죠. 플랫바는 단두의 움직임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외니까 손바닥이 바깥으로, 상대적으로. 다음에는 이지바를 할 텐데 이지바에 대한 차이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동일합니다. 덤벨보다 통제하기가 좀 더 쉽겠죠. 바벨이. 그죠? 그래서 아마 덤벨 운동보다 이 바벨로 운동을 할 때, 바벨 컬을 할 때 더 많은 무게를 가지고 스트렝스 운동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이지바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벨 컬로는 해머 컬을 할 수가 없죠. 장두 운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지바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내가 되죠. 이지바가 손목의 관절면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목의 좀 더 안정성,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손목의 회외가 아니라 약간 회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두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던 거를 약간 장두가 같이 개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두 운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두만 집중한 운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 이지바를 이용하게 되면 플랫바를 잡았을 때보다 회내, 손바닥이 혹은 상완골이 회내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회전되기 때문에 장두의 개입이 조금 더 많아진다. 완전 장두가 쓰이지는 않겠죠. 단두가 막 괴제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바벨 자체가 우리가 바깥으로 잡는 내회전을 제한시키는 이 그립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케이블 컬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바를 잡았습니다. 뭐 다른 점은 플랫바니까 플랫바벨 이용할 때랑 동일하죠. 자, 해볼까요? 여기서 다른 점은 뭡니까? 케이블이 앞으로 당기는 로드가 유지되기 때문에 덤벨이나 바벨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중력 방향에 따라서. 근데 케이블 컬은 케이블이 앞쪽으로, 대각선 앞쪽으로 당기는 저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장성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되겠죠. 팔꿈치가 퍼졌을 때 앞으로 당기는 힘까지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케이블 운동을 할 때 근육에 대한 활성도가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회외를 한다는 느낌, 손바닥을 바깥으로 마치 벌린다는 느낌으로 하면, 상완골을 외회전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단두에 포커스가 맞춰지기가 쉽겠죠. 자, 우리가 그 케이블 또 해머컬 하죠. 해머컬 할 때는 아마 이렇게
V바나 V자로 되어 있는 V바나 로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V바는 적절하게 바깥으로 약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로프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해머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볼까요? 우리가 덤벨을 수직으로 놓고 잡았을 때랑 동일한 이 그립이 되는 거죠. 이때 팔꿈치가 내회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꿈치가 약간 바깥으로 벌어졌을 때 장두의 활용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죠? 팔꿈치 구부리면서 단두가 작용하기 어렵게 되면 장두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더 많은 힘을 발생시켜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케이블 운동의 이점은 동일하죠. 우리 플랫바 잡았을 때랑 케이블이 앞으로 당기는 힘까지, 케이블이 앞으로 당기는 저항까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가 거의 다 펴졌을 때도 근육의 활성도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케이블 운동의 장점이죠. 자, 오늘 사실 굉장히 얼굴이 피곤해가지고 카메라 앵글이 좀 안 잡히길 바랬는데 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이두근 운동 했었죠. 덤벨, 바벨, 케이블 이용해서 한다. 우리가 프리처 벤치가 없어서 프리처 벤치는 이론에서만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팔꿈치를 고정하거나 겨드랑이를 고정했을 때 뭐 어떻게 세분화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편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덤벨 컬에서 이렇게 잡아서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상완 이두근의 단두가 더 많이 작용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단두가 이미 단축성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그죠? 반대로 내회전,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손목 입장에서는 회내가 됐을 때 해머컬 하죠. 그래서 이때는 단두의 작용도가 활성도가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장두의 움직임이 좀 더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지바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회외를 만들기도 어렵고 회내도 아니죠. 그래서 뭐 해머컬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손목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더 많은 무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두와 단두가 같이 이용되기가 쉬운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우리가 덤벨이나 바벨 이용했을 때 중력 방향에 따라서 로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장성 스트레스를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케이블은 앞으로 당기는 저항까지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근육의 활성도를 보인다. 대신에 큰 무게를 이용하기가 좀 더 어렵겠죠. 케이블도 플랫바로 잡았을 때, 그리고 제가 로프 이용해서 해머컬 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왜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실기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